네, 여론으로 살펴보는 전국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주간 지지율이 11개월 만에 50%를 넘은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10주 연속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론으로 민심의 흐름 알아보는 여론 전망대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부터 살펴볼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주 연속 상승하면서 50.4%를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1월 넷째 주에 50%를 기록한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담으로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이후에 근 9개월여 만에 50.4%로 50%를 넘어섰는데요. 네. 올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도 작년 11월 넷째 주 이후에 처음으로 45% 아래로 떨어진 44%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일간 지지도도 함께 볼까요? 네, 일간으로는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에 의해서 중국 방문 일정이 발표된 월요일 날 49.5%로 출발을 했는데요. 화요일 날은 아시아 증시가 패닉 상태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48.8%, 그리고 수요일 날도 47.7%까지 떨어졌는데 중국 열병식에 참석한 3일 날 목요일 날 50.9%로 올랐다가 금요일 날은 53.8%까지 오르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주간 집계는 50.4%로 열병식 변수가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열병식 이후로 상승세로 나타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중국을 방문하고 열병식 참석은 목요일이었는데 이틀 동안에 무려 6%가량 상승하는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예, 최고 일간 지지율이 53.8%, 연초만 해도 뭐 지지율 30% 기록하면서 조기 레임덕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뭐 대반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상회하면서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조기 레임덕도 우려됐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중국 순방 효과를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상회하면서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국정 운영에 어떤 탄력을 받게 됐다. 그것이 가장 어떤 중요한 지지율 상승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키워드를 꼽자면 뭐 외교 왕보, 안보, 행보 이것들이 좀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 가지 요인인데 이 경북공입니다. 이 경제와 북한, 그다음에 공공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과 아울러서 포함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외교 안보 효과 그리고 순방 효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과 극적 합의 타결을 이룬 가운데 별다른 국내의 악재 요인 없이 중국 순방을 나가면서 대통령은 어떤 안보 이슈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련된 그런 경제 효과도 국민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크게 작동함으로써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도 이 향후에 남아있는 과제는 공공개혁의 과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또 한 번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 숙제로 보여집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뭐 여러 가지 지지도가 상승했던 요인을 짚어주셨는데 안보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측면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 지뢰도발 부상장병 병문안 갔습니다. 네. 하재헌 하사, 김정은 하사 또 치료를 받고 있는 분당 서울병원과 국군수도병원을 잇따라 방문했는데 이런 행보, 병원비 부담을 개인이 져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말 자체가 나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어떻습니까? 지지도 상승에도 연결된다 이렇게 파악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시점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지지율이 낮았을 때 방문하면 오히려 오해를 이제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일단 아무튼 그 중국 전승절 방문 이전에 남북 관계가 호전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터닝 포인트를 보이게 됐는데 방금 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경제 문제와 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항상 상승했던 주요 요인이었는데 이번에 아무튼 그 병원 치료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적정 의사를 밝힘으로써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주는 그런 상징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 경우에도 국가 최고 지도자인 경우에는 이 애국심과 연결시키는 부분 또는 이런 국기와 같은 상징적인 효과를 통해서 이 지지율 또 결집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일종의 플래그 이펙트라고 할 수 있는데 또는 rallied around 이펙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처럼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안보 리더십의 최정점에 서 있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부상당한 장병을 위로하는 저 장면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대통령이 안보 리더십이 확고히 서 있구나.
그런 국민들에게 대국민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병문안도 그렇고요. 또 이제 열병식 참석도 어떤 요인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일간 지지율을 보니까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른바 순방 징크스까지 이제 깨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사실 뭐 큰 징크스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약간 에피소드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큰 문제가 없이 한중 관계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예.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노동개혁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국정감사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은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 남북관계가 8.25 합의 이후에 첫 번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놓여 있는데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 징크스는 이번에 깨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런 징크스들이 있잖아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순방 관련돼서 징크스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순방 직전 또는 직후 또는 도중에 이런 국내 정치의 악재가 발생하는 경우들입니다. 2013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대변인의 성추행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중남미 순방을 하는 가운데 성완종 리스트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국내 정치에 뭔가 악재가 발생하면 그만큼 순방의 효과에 대한 주목 효과는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순방에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경제적인 성과가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번 중국 방문은 그만큼 메르스 사태로 철수했던 그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주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하나는 이 순방 효과에서 중요한 부분은 각별한 예우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에 참석하는 이미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때 순방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국내 정치에 악재가 없었다는 점이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이슈에 이어 이 순방 효과를 오롯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주창했던 4대 개혁 추진에도 큰 힘을 얻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게 되면 부정평가가 또 40%대 초반으로 떨어지게 돼서 그만큼 비토층이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4대 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탄력을 받게 됐고요. 또 여당 지지율도 지금 40%를 넘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당청 간의 협조가 잘 된다면 그리고 또 노동계 등 지금 개혁 대상이 되는 계층들을 잘 설득하는 과정이 있게 된다면 앞으로 이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에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 남북 실무자 접촉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반기를 보면 외교 행사들, 굵직한 행사들이 줄지어서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좀 지지율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순방은 외부 효과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내 요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순방 효과는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누려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더 극대화돼서 반영되기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고 하는 점이고 무엇보다도 다른 이슈인 경제 이슈가 국내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점이고 또 대통령 지지율에서 좀 더 지지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응답자 특성을 살펴볼 때는 2030 세대의 지지율이 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덜 받는 중도층의 지지율을 더 받아야 되고 정치적 성향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호남 쪽의 지지율을 받아야 되는데 이쪽의 지지율이 움직이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대통령 지지율은 순방을 했다고 해서 바로 반영되기보다는 또 다른 과제인 경제적인 성과가 좀 더 누려질 때 보여질 때 지지율이 작동될 수 있고 앞으로의 어떤 미국 이 방문 같은 이런 소재는 아주 소폭 정도의 영향만 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엔 경제에 달려있다 뭐 이런 말씀인데요. 자, 다음은 여야 정당 지지도를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새누리당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하다 지난주에는 좀 상승에 꺾였습니다. 44.7%로 0.4%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2주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주에는 1.8%포인트 반등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에 관련된 야당의 대여 공세 때문에 좀 지지율이 하락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업무 추진비나 또 골프대회 개최 등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좀 악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흐름을 좀 길게 보면요. 지금 소폭의 뭐 등락은 있는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추이가요. 간극이 많이 좁혀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요인으로 봐야 될까요? 간단히 보자면 새누리당만큼 지지층을 확대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4.29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 책임 그리고 통합
혁신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지지층에 와닿지 않았다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겠는지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한다면은 2030 그리고 수도권의 화이트 칼라 그리고 호남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서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더 낮아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혁신위가 출범을 했지만 그 혁신의 내용이 지지층 또는 앞으로 중원 전략으로 더 확대되는 중도층을 오히려 확장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 좀 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남아있는 총선 직전까지 보여주어야만 이 지지율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조금 전에 10차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이 혁신안을 놓고 오히려 내분이 더 가속화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면으로 비판의 패권주의 리더십이 당을 지배한다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혁신이 아니라 오히려 내분으로 비춰지는 현상.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답보 상태를 보이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혁신안이 발표될 때마다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 계속 내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하기보다는 떨어지는 그런 곡선을 계속 비치고 있는데요. 지난주도 주초에는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대여 공사하면서 올랐는데 이 당 내용 때문에 예. 안철수 전 대표 측과 또 김상곤 혁신위원장 측에 설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박주선 의원도 또 문재인 대표 측을 강하게 공세하면서 또 많은 전 현직 의원들이 탈당 가능성을 지금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9월 위기론이 지금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혁신위의 혁신 내용이 가장 크게 전달되지 못한 이유를 좀 더 여론의 지표상으로 살펴보면 지금 지지층들이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치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국회의 어떤 기구 구성이라든지 이런 쪽의 혁신위 내용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예. 오히려 지지층들이 기대하는 것은 당내의 조직의 대혁신 예. 그리고 이념의 대혁신 바로 이 부분을 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혁신의 방향 자체가 지지층과 혁신위 간에 상호 엇갈리다 보니까 당내의 어떤 이 세력 간의 충돌 그리고 지지층에서도 이것이 전달돼서 지지율이 오르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답보 상태인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런 흐름이 대선 주자 지지도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픽 보면서 확인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네. 대선 주자 지지도 1위, 이번 주에도 김무성 대표입니다. 2위는 박원순 시장인데요. 1, 2위 모두 이제 소폭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3위가 문재인 대표인데 문재인 대표는 1% 정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4위가 안철수 의원, 5위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입니다. 1, 2, 3, 4, 5위 흐름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흐름은 비슷한데 약간의 이제 미묘한 그래프 곡선의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10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표를 잃더라도 노동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그래서 지지율이 소폭 빠지긴 했습니다. 0.6%포인트 빠졌는데 왜냐하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새정치연합 측의 반발도 있었고요. 예. 지난주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아들의 병역 특혜 기피 의혹 논란이 인터넷 매체에서 이제 지상파 방송으로 예. 점화되면서 예. 2주 연속 하락하면서 문재인 대표와의 지지율이 0.4%포인트 오차 범위 내로 지금 좁혀져 있는 상황이고 안철수 전 대표는 반면에 이 정풍운동 때문에 주목을 받으면서 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런 흐름의 변화는 있었는데 큰 순위의 변동은 없었던 한 주였습니다. 저희가 쭉 지켜보지만 야권 대선 주자들은 지지율이 좀 서로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네. 여권은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김무성 대표의 독주 체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예. 그 이제 이후에 있는 김문수, 오세훈 이런 잠룡들이 지금 두드러진 활약을 못 하고 있으면서 예. 김무성 대표의 독주 체제가 이어지고 또 야권의 경우에는 2, 3, 4위가 지금 계속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자, 여야 19대 대선 주자 지지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지난 한 주의 정치권을 정리하면서 이미지가 좋아지신 분들, 이미지가 떨어진 분들을 정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업앤다운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업 인물 박근혜 대통령이군요. 역시 상승세를 지지율 보였죠. 네, 지난주에도 예. 사실 저희가 업 인물을 고심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염두에 예. 해뒀었는데요. 지난주에는 김관진 실장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을 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작년 이제 11월 이후에 모처럼 50%를 넘는 지지율을 저희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한국갤럽에서도 지난주에 예. 발표를 했었는데요. 최고의 한 주간을 보냈었고 또 집권 후반기를 탄력을 받으면서 국정 동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지율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이제 한미 또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많은 예. 기대를 낳고 있기 때문에 업 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다운 인물은 누군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네, 이영득 최고위원이군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오르는 그런 상황에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정체되거나 조금 내려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이용득 최고위원의 어떤 발언들도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법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여러 가지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져서 분석할 수 있어서 다운인물로 선정되는데 무엇보다 노동자와 관련된 노동운동과 관련된 이 김무성 대표의 쇠파이프 발언에 대해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어떤 감정적인 또 정치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들도 좀 이 긍정적이고 정교한 그런 어떤 또 경쟁력 있는 견제력 있는 대응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노동문화와 노동운동, 노동인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했더라면 오히려 조금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대응이 됐을 텐데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어떤 대응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노동계층의 지지율은 확산되기보다는 오히려 정체되어 있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서 다운인물로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뭐 정당 지지율이 여야 간의 차이가 이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등락이 거의 없는데 이번 주에는 영향을 줄 만한 변수를 꼽자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이제 국감 시즌으로 들어서는데요. 네. 일단 여당은 이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4대 개혁을 좀 강조하고 있고 야당은 이 재벌개혁 중심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고요. 또 남북 관계가 이제 8.25 이 합의 이후에 첫 시험대에 올랐는데 이산가족 상봉 실무 접촉이 이 한중 관계, 밀월 관계로 바뀌면서 북한이 조금 약간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낚싯배 전복 사고로 인한 당국 구조 시스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또 정부 차원의 재점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